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역 반응하고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부교재 9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교재 9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룬 내용인데, 우리가 그 전까지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비가역 반응처럼 우리가 수업을 다 배워왔었는데,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가역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역반응이 가능한 거죠. 정반응도 일어나는, 즉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역반응도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응만 일어나는 비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반응이 종료돼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역 반응의 경우는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생성물이 반응물로 돌아가는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이 모두 다 소진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반응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4페이지 열려오시면요,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동적 평형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이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모두 소진되면 반응이 종료, 아예 끝나지만 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그죠? 그러면 반응물의 양도 변하지 않고 생성물의 양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가역 반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일단 예를 몇 가지 볼 건데요. 선생님이 그 비커나 컵에다가 물을 좀 따라요. 그 다음에 그냥 공기 중에 놔둘게요.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물이 계속 증발하겠죠. 계속 증발해서 언젠가는 컵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즉 물이 모두 증발해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에 열린 용기다 라고 나와 있고, 열린 용기에서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연축 속도보다 빠르므로 물이 모두 증발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뚜껑을 이렇게 닫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의 인력을 끊고 액체 분자가 기체 분자로 변하는 것, 즉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고, 이 증발된 이 기체가 돌아다니다가 액체 표면에 부딪혀요. 그래서 다시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의 인력에 의해서 다시 액체로 끌려 들어가는 현상, 즉 기체가 액체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발의 반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용기의 뚜껑을 열어놓으면, 자, 증발을 쭉 하는데 이 액체 분자들이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니까 액체 표면에 부딪히는 양이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양이 점점 줄다가 이 양이 모두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들과 같이 뚜껑을 막아놓는다면, 덮개를 막아놓는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의 인력을 끊고 내가 기체가 돼야 되는데, 이 액체 분자의 인력을 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에너지를 주변의 온도로부터 얻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져요. 왜? 액체 분자들이 서로 인력을 잘 끊고 기체가 잘 되는 거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발 속도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증발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밀폐 용기가 나옵니다. 밀폐 용기에 물을 넣어두면
양이 서서히 줄다가, 왜 서서히 줄까요? 물이 증발하니까, 그죠? 서서히 줄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일정해져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게 뭘까요? 지금 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림을 살짝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이 있고요. 일단 물을 따른 다음에 뚜껑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증발이 하나, 둘, 세 개, 초당 3개의 액체 분자가 증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숫자가 바로 증발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생긴 이 수증기가 다시 액체 표면에 부딪혀서 액체로 돌아가는 이 현상, 이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지금 증발 속도가 하나, 둘, 세 개, 응축 속도는 하나.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양이 기체가 액체로 되는 양보다 더 많으니까, 시간당, 그쵸? 더 빠르니까 속도가. 그래서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물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올게요. 자,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위쪽에 있는 뭐가 많아져요? 수증기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증발되는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그죠? 응축되는 속도는 뭐에 영향을 또 받을까요? 이 액체 표면에 부딪혀야지만 응축될 수가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수증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가 시간당 이 액체 표면에 부딪히는 양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수증기의 양이 많을수록 이 응축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초반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니까 계속 수증기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액체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3개를 갖고 응축 속도는 2개로 늘어났어요. 수증기 양이 많아져서. 자, 아직은 증발 속도가 빠릅니다. 계속 물의 양은 줄고 수증기는 많아질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응축 속도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증발하는 게 하나, 둘, 세 개, 응축하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집니다. 초당 3개가 증발하고 초당 3개가 액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물의 양도 변하지 않고 수증기의 양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면, 겉보기로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때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뭐야? 정반응인 증발속도와 역반응인 응축속도가 지금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적 평형,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이 물어봐요. 반응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그쵸? 마치 겉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반응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옆에 내려와서 보니까 결국은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 동적 상태라는 건 뭐래요? 응축 속도가 빨라져 증발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 내려와서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증발 속도는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죠? 증발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응축 속도는, 응축되려면 뭐야? 수증기가
물로 돼야 되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물을 딱 담아 놓고 뚜껑을 바로 닫았어. 아직은 수증기가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응축이 일어날 수가 있니 없니? 수증기가 없으니까 다시 액체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그쵸? 액체 표면에 부딪힐 분자도 없는 거니까. 따라서 초반에 응축수는 0입니다. 자, 증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많아져? 증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증기가 많아져요. 수증기가 많아지면 액체 표면에 부딪히는 애들도 많아지고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다가 얘네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이 시점이죠? 이 시점 이유가 뭐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상평형을 봤어요. 기체상과 액체상 두 가지 상태. 그쵸? 두 가지 상태, 그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상에서의 어떤 평형을 얘기한 거라면 이번에는 용해 평형을 얘기합니다. 용해가 뭐니?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서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설탕물을 만드는 건데 얘들아, 그러면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물에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설탕물이 됩니다. 설탕물. 자, 여기에서 보면 물은 용매입니다. 용매. 좀 확대해 볼게요. 설탕은 용질이 되겠죠. 용질이 용매 분자들 사이에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그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질이 용매에 균일하게 녹아 들어가는 이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반대로 용액에 섞여 있는 이 용질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밑에 우리가 넣어놓은 용질, 아직 녹지 않은 용질의 고체 분자에 부딪혀서 다시 고체로 되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역반응이겠죠. 이제는 이 역반응을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액에 녹아있는 이 용질이 다시 고체로 되돌아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설탕은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설탕은 용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을 많이 녹이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시럽처럼 되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물에 설탕을 녹이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녹지 않고 그냥 가루로 남아 있어요. 아무리 저어도 더 이상 녹지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 지금 이 반응식을 먼저 볼게요. 왼쪽 상태는 고체 상태고요. 오른쪽 상태는 지금 수용액 상태가 되겠죠. 얘는 지금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놓고 나서 지금 고체가 수용액이 되는 거니까 정반응은 용해 반응이 되겠고요. 역반응은 수용액에 있는 용질이 고체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니까 석출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물에다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용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석출 속도보다. 아직은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르죠. 그럼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비커가 있고 여기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설탕 고체가 이렇게 녹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설탕 고체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얘는 아직 균일하게 물에 녹지 않았어요. 얘가 이렇게, 그죠? 여기 있는 용질 분자가 물로 들어와서 균일하게 섞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해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변에 물에 녹아있는 용질 분자가 많아지겠죠? 이 용질 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 고체에 여기 부딪혀요.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 그죠? 부딪혀서 다시
고체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석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딱 넣자마자 석출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고체 주변에 녹아있는 용질 분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직 녹지 않았으니까 녹아있는 용질 분자가 없어요. 당연히 뭐가 빨라?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주변에 용질의 양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변에 용질 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의 속도가 3개, 석출 속도가 2개로 용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럼 계속 고체의 양은 줄어들고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는 석출 속도가 3개, 용의 속도가 3개로 서로 같습니다. 이때 뭐야? 이제는 더 이상 이 설탕의 양, 여기 녹아있는 이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초당 3개가 용해되면 초당 3개 석출되니까 더 이상 이 고체의 양이 변하지 않고 물에 녹아있는 용질, 설탕 분자의 양도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는 용의 속도가 정반응이고요. 석출 속도가 역반응이니까 지금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멈춘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 반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의 평형은 뭐예요? 자,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 우리가 이거를 용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9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평형인데요. 화학평형은 뭐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요. 처음에는 정반응이 빠르든 역반응이 빠르든 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개의 속도가 점점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둘이 같아지면 더 이상 반응물의 양도 변하지 않고 생성물의 양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면 반응물의 양도 안 변하고 생성물의 양도 안 변하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화학평형, 동적평형 상태 중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동적평형을 화학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려와서 그러면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산화 이질소의 생성과 분해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밀폐 용기 안에 이산화질소만 넣어놓든 또는 사산화 이질소만 넣어놓든 간에 하나만 넣어놔도 이 밀폐 용기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가역 반응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는 뭐만 넣어놨냐면 NO2 분자만 넣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다 NO2죠, 얘네들. NO2 분자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까? 자, 얘가 반응물이니까 다시 얘가 생성물로 되는 이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 보니까 N2O4 사산화 이질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자, 이제 얘가 생겼으니까 다시 얘가 이산화질소로 돌아갈 수 있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사산화 이질소가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역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자, 이 이산화질소 두 개가 서로 부딪혀서, 그렇죠? 이 두 개가 붙어야지만 사산화 이질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왜냐면 얘 질소 1개, 얘 산소 2개, 얘 질소 2개, 산소 4개잖아.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두 개가 부딪혀야, 개수가 2죠. 두 개가 부딪혀야, 와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이거 두 개가 부딪혀야지만 사산화질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산화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부딪히겠죠, 시간당.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빠를 겁니다. 자, 역으로 지금 이산화질소가
자, 반응하면서 점점 사산화질소로 변해요. 이산화질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이산화질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NO2의 양이 줄어들면 위에다 쓸까요? 자, NO2의 양 또는 농도라고 할게요. 농도가 줄어들면 정반응 속도는 될까요? 정반응 속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N2O4의 양 또는 농도가 많아질수록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는 정반응만 일어났죠. NO2만 있었으니까 역반응 속도는 0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NO2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정반응 속도는 점점 작아지고 N2O4의 양은 많아지면서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미안. 그러다 보면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와요.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N2O4는 적갈색을 띠고 있고요. NO2는 적갈색을 띠는 기체 분자고 N2O4는 무색을 띠는 기체 분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NO2만 있으니까 되게 진한 갈색을 띠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NO2의 양은 줄어들고죠. N2O4의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색깔이 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두 개의 색깔이 이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NO2의 양도 변하지 않고 N2O4의 양도 변하지 않으니까 색깔 변화는 이제 없을 거예요. 색깔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게요. 적갈색을 띠는 NO2 기체를 밀폐된 시험관에 넣어 실온에 두면 적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뭐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여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하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을 뿐. 그죠?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제 1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에서 적갈색의 NO2를, 그죠? 밀폐시킨 초기 상태. 그럼 이 안에는 처음에 뭐만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는 NO2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NO2만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색깔이 연해졌어요. 그죠? 이렇게 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니?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적갈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뭐에 도달했다? 이때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가는 초기 상태고요. 나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가는 초기 상태. 자, 1번 N2O4의 생성과 분해는 가역 반응이다. 자, 지금 만약에 이게 비가역 반응이라면 이 N2O4는 무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NO2가 모두 반응해서 N2O4로 모두 변할 테니까 이 시험관 나의 색깔은 아예 무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좀 연해지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는 아직 NO2가 일정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반응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역반응도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죠? 따라서 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맞습니다. 가에서 나로 될 때 정반응만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N2O4가 아예 없다면 그때는 정반응만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N2O4가 하나라도 생기면 얘가 다시 N2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될 때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다만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역반응 속도보다. 그래서 점점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은 점점 연해지겠죠. 그죠? 나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얘기합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정반응과 역반응은 모두 일어납니다. 그죠? 틀렸고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맞고요. 나에서 시험관 속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왜? 기체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보면 얘는 개수가 2고요. 얘는 개수가 1이에요. 즉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잖아.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만약에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면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두 분자가 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기체 분자수 자체가 줄어들죠. 따라서 기체 압력은 작아지게 될 겁니다. PV는 nRT, 압력 P하고 N, 몰수는 비례하잖아, 그지? 근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체 분자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따라서 기체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온도하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한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제 1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학생들 이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 전까지 우리 96페이지 개념 길라잡이 꼭 풀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